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너무 무기력해. 기분이 갑자기 다운돼. 이러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다른 이유들도 뭐 분명히 있겠지만 햇빛을 못 봐서가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또 저희가 춥다 보니까 실내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런 무기력증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해요. 왜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은 좀 날씨 풀렸잖아요. 햇빛 좋을 때 낮에 잠깐 산책 즐기면서 이 무기력증 해소해 나가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고민 때문에 우울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02-2077-6330번.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유단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주요 포털에 들어가서 뉴스들을 좀 한번 봤어요. 네. 근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린이집. 그 아이고, 학대.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윤환 대표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모든 뉴스는 부동산 시장과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고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점검해 하시잖아요. 혹시 이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시장에 좀 연결을 지을 만한 뭐 어떤 걸 좀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그 어린이집에 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의 자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일단 부동산하고 관련을 진다면 네네. 이럴 것 같아요. 그 어린이집에 맡기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는 맞벌이 부부, 그쵸? 아기들 네. 이렇게 맡게 되는데 자, 이런 어린이집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이 조금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그 동네에서 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맞벌이 형태의 교통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전세 시장이 올라가고 매매라는 시장이 조금 죽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전세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어린이집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해서 집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래 살아야 되게 되는데 전세라고 한다면은 내가 2년 살다가 틈만 나면은 좀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좋은 곳으로 찾아다닐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또 옮겨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사회적인 트렌드로서는 부동산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사회적인 악영향 이런 악조건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부조리를 해결을 하고 좀 안심하게 애들을 맡길 수 있는 전체적인 풍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빨리 좀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이렇게 모든 뉴스를 이 분위기를 좀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틈새 전략을 짜는데 저희가 도움드릴 거고요.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예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현재 분당구 네, 분당구. 임해촌 한신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네네. 20평 보유 중이고요. 예. 저희가 13년도 말에 이걸 3억에 구매를 했는데 예. 현재 한 3억 5천 정도 시세가 가더라고요. 오, 예. 그게 이유가 아마 그 판교 테크노밸리랑 거기에 이제 뭐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이 오면서 오른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좀 더 보유하고 대기해도 되는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유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적정한 선에서 매도하는 시기를 가지는 게 좋은지 네. 궁금해서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행복한 고민 중이시네요. 점검해 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분당구 임해동에
지금 아파트 20평짜리를 이제 2013년 12월에 지금 한 1년 1개월 정도 됐죠. 구입하신 지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에 사셨는데 지금 한 3억 5천 됐다고 하니까 예, 일단은 뭐 거주 겸 투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이렇게 나날을 보내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생각하신 대로 이쪽 그 판교의 테크노밸리에 일단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유입됐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그대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격이 올라서 줬어요. 아, 예. 이 판교 테크노밸리로 당연히 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맞고요. 예. 자, 이제 판교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도 사실 그 이쪽에서 작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판교 테크노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교육 환경이 이미 잘 자리 잡고 있는 이쪽 그 정자를 비롯해서 수내라든지 서현이라든지 임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가격이 꾸준히 이렇게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지금 기조가 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 위주이기 때문에 20평대가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전세 비율도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서 또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2013년이나 2012년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전세 비율이 높고 이 판교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전세 비율 높은 상태에서 매매로 이전되는 수요자들이 나타날 거니까 다만 10%에서 15%는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중을 케이스가 됐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선 지금 이 주택 하나신가요? 예, 하나. 자, 그러면 보여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은 2년이 지나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2015년 12월이 돼야지만 만 2년이 되잖아요. 예. 그때 팔아야지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있으니까 아, 일단 매도 타이밍은 일단 올해 12월 아니면 이제 내년 1월이 되겠죠. 네네. 그때를 해야지. 왜냐하면 가격 오르는 것도 힘든데 세금까지 내는 부분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가격이 더 떨어진다거나 이럴 염려는 없거든요. 단지 가격이 또 한 번 큰 폭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비리 1년 후의 모습을 판단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하면은 이 지금 판교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이요. 네네. 신분당선이 2016년도 초에 내년 초에 연장 개통돼요. 판교 지금 정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밑에 그 광교로 이어지는 쪽으로 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그 판교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육 플러스 교통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이 판교 근처에 있는 주택 가격을 올리는 데 부추겼다라고 한다면 교통 요인이 오히려 그 가격을 올리는 데는 마이너스 요소, 즉 또 다른 쪽으로 분산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질 게 뻔하니까요. 네. 일단은 적절하게는 내가 꼭 이 지역에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파셔도 무방합니다. 큰 폭으로 더 이상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쪽의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데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 아파트라든지 이거보다 나은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그쪽으로의 그 분산이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평대가 3억 5천이다라고 한다면 대략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1,500에서 1,600선 정도가 되는데 이게 평당 뭐 1,700, 800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돈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가 오른다면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결정될 일이지만 일단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실은 이쪽 근처에 꼭 분당이라는 핵심 지역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요 24평이나 32평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실례지만 광주 쪽을 혹시 말씀하시는지요? 광주 쪽은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광주 쪽에 지금 이편한 세상이 2,000세대 넘게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잖아요. 예. 거의 분양됐죠. 그게 평당 한 1,000에서 1,100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그쪽 입지하고 이쪽 입지는 확연히 틀립니다. 교육 환경이나 교통 환경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분당선에 대한 입지, 즉 분당선이라고 한다면은 분당 아래쪽으로 죽전까지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평대에서 24평이나 32평으로 갔을 때 그때 나중에 수요층들은 이왕이면은 20평대나 32평대로 늘어날 공산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내가 옮겨놨을 때 그것마저도 가격이 좀 더 오르더라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1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편하실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시청자님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투자처 또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곳 궁금하세요? 마곡에 있는, 네. 네, 마곡에 있는 저 현대 이스테이트 네. 올해 12월 달에 입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매도를 지금 뭐 좀 프리미엄 많이 좀 올라갔는데 오, 네. 매도 시점도 좀 알고 싶고 네네. 그냥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네. 오늘 전화 주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이제 지금, 그래도 기분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고민은 돼도. 네.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님, 이윤은 대표님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청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렇게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한테 자랑하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자, 마곡지구가 네. 제가 꾸준히 항상 그 어떤 그 서울 인근에 분양되고 있는 택지지구로서는 굉장히 그 유리하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시면 더없이 좋을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마곡지구를 좋게 말씀을 드린 게 한 3년 전부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 지금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어서 아주 기분 좋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은 좀 더 가져갈 필요는 있어요. 네. 자, 왜냐하면 방금 전 그 우리 시청자분 그 전화 상담하신 분 얘기 들으셨나요? 네네. 그분이 이제 판교 근처에 임해동에 있는 아파트 20평대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업체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마곡지구의 이 틀의 어떤 그 형성은 택지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요. 택지지구 플러스 R&D 센터라는 부분들이 크게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더 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입주를 하게 되냐면 내년부터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본다면은 앞으로도 한 3년 넘게는 더 가지고 가도 약간의 가격이 조금씩 최하 1년마다 5%씩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평이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34평이고 거기도 34평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인기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0평대 그리고 20평대라는 게 가장 인기가 좋잖아요. 네. 이쪽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성향을 보면 이 근처에 가양동이나 등촌동 같은 경우가요. 네. 지금 소형평이 굉장히 많아요. 좀 노후됐기도 하고요.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새 아파트 중형 평형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거주를 하면서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좀 더 큰 평으로 옮겨 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저 왼쪽으로 가면은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쪽이 있는데 거기에 20, 30평대라고 한다면요. 그 수요자들마저도 교통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 환경까지 다 했을 때 서울 쪽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1차 관문이 마곡지구인 거예요. 네. 그리고 목동에서도 마찬가지 목동의 교육 환경 좋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끝내서 어느 정도 좀 노후된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있는 수요자들도 끌어지는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수요층들이 몰릴 수 있는 곳이 여기고 전체적인 이 마곡지구의 그 세대수는 11,000세대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업체 입주하는 것까지 또 인근에 있는 수요층들까지 가미된다면 충분히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인근에 있는 우장산 그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들의 그 아파트 시세가 평당 1,800에서 2,000 요 정도까지도 감안을 해 본다면
충분히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1,700에서 1,800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상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네.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 지금 파는 거는 시기상조고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람이 얼마만큼 더 몰려드느냐라는 요인을 찾는다면 인구 유입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네네. 어느 정도 프리미엄 받고 또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놔두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잘된 케이스를 계속 저희가 드려서 기분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님 더 부자 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분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저희가요. 네. 대치동에 있는 그 미도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그거를 한 15년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난 2014년 봄에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초 더샵 포리 아파트를 46평을 분양을 받았어요. SH에서 지은 거를. 그런데 이제 좌우지간 2년 내에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어떤 거를 팔아야 하는지 사실 네. 세금을 좀 덜 내려면 미도 아파트를 팔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지금 그렇죠. 서초구 네. 내곡동에 산 게 네네. 그런 게 궁금해서요. 어떤 네. 걸 팔아야 할지 좀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자, 한번 점검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이은환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강남에 대치동에 미도 아파트 34평짜리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예. 자, 15년째 보유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작년 봄에 그 내곡동에 있는 내곡 보금자리에 그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예, 46평이요. 예, 46평짜리를.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것을 팔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전망이 좋은 거를 좀 놔둬야 되겠죠. 아무래도 전망이 더 좋은 게 뭐냐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측면에서 미도 네. 아파트가 더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내곡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의 아파트가 더 올라가겠느냐라고 한다면요. 예. 일단 그 새 아파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미도 아파트의 입지는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소위 이쪽 대치동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도 아파트가 거의 1순위예요. 인근의 그 우성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파트 전체적으로인 분위기들이 이곳에서 살게 되면은 안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교육 환경부터요 주거 환경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기존은 어떤 부분이 생겨나냐면 이왕이면은 새 아파트, 이왕이면은 재건축돼서 뭔가 기대감이 있는 투자 가치도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기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변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앞쪽에 지금 청실 아파트가 입주를 하잖아요. 예. 그런 쪽에 그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아무리 미도 아파트가 살면서 너무 좋더라라고 하더라도요. 헌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좀 재건축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크게 가치를 높게 평가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이 미도 아파트가 그러면 그럼 이것도 재건축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사실 여기가 그래요. 예. 지금 일단은 83년 입주를 해서 재건축 연한은 도래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성이 그다지 높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전세 비율이 거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34평이면 매매 금액이 뭐 11억 한다라고 한다면 전세가 5억 5천밖에 안 해요. 예. 그런데도 왜 여기서 살라고 하지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중개업소를 문을 두드리고 살다 생각한다 그러면요. 미도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성향들이 점점 자, 이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 골목에서 학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만큼 맞아요. 교육이라는 중심지에서 교육이라는 틀이 조금 와야 되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예. 또 밑에 그 개포동이 재건축된다.
또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섞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른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미도 아파트가 좀 딸린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럼 지금 34평이 여기가 그 11억이다. 근데 청실 아파트가 또 11억이다, 12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별반 큰 차이가 없다면 심리적으로는 새 아파트로 옮겨 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꾸준히 늘지 않으면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미도 아파트는 일단은 큰 금액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자, 일단 미도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요. 예. 예. 지금 그 내곡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예. 이제 등기를 치고 내가 3년까지를 보유를 했을 때, 즉 미도 아파트를 앞으로는 2년 안에 파셔야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미도 아파트를 2년 안쪽으로 파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지금 도샤폴의 아파트를 파시는 것보다는. 아, 자, 그래요? 그럼 지금 내곡 보금자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왜 더 좋냐라고 한다면요. 예. 지금 기존에 입주한 이쪽 그 강남 보금자리 있죠. 세곡동이라든지 이쪽에 예, 있는 예. 아파트들이 예. 지금 대략적으로 한 평당 2천 정도 입주를 했는데 현재 예. 얼마 정도가 가격이 올라서졌냐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가격이 뛰었어요. 지금 여기 내곡동도 뛰었어요. 예, 여기도 뛰었어요. 자, 예.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또 하나의 교통 호재라고 한다면은 예. 신분당선이 또 내년이면 그 아래쪽으로 그 연장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아래쪽이 더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예. 반대로 아래쪽에서 그 근무를 하고요. 서울에서 거주하시려는 그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재 쪽에 있는 집값들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양재나 도곡동에 있는 집값들이. 예. 그래서 수요층들은 이쪽이 계속해서 몰려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곡 보금자리의 위상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놔두는 게 유리하다예요. 아. 자, 그러면 그걸 교차하는 시점으로 본다면 예. 제가 봤을 때는 2015년 올 하반기, 지금 미도 아파트를 일찍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팔기보다는요. 예. 내년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를 조금 매도 타이밍으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예. 물론 내년 올 하반기 갔을 때 조금 더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연장해서 파는 게 더 나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은 전체 그 큰 틀에서 미도 아파트를 파는 게 정석이고요. 예. 그 시점으로 따지면 올 하반기에 파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내곡 보금자리 주택은 46평이잖아요. 예. 예. 사실은 아무리 누가 뭐래도 그래도 20, 30평대가 계속 인기를 구사를 할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신축 이미지가 더 오래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46평의 이 인기는 더더욱 크게 가속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여기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한 3년, 4년 이쪽에서 매도 타이밍을 한 번 더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거주라는 거 이런 형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언제쯤 매도하면 가장 절정에 팔까? 또 왜냐하면 내가 전세를 놔두고 거기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투자된 금액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투자의 효율성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계획대로 차츰차츰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그러면 그게 적절한 매도 그리고 또 2차적인 적절한 매도. 물론 이제 또다시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도 또 질문을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가장 절정기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럼 투자예요. 내곡동은 대략 네. 한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매도 미도 아파트 타이밍은? 매도 타이밍은 올 하반기. 미도는 올 하반기고 내곡동은요? 내곡동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이 2016년에 개통이 되면요. 예. 그 개통 효과로서 여기가 더 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일단 가져가셔야 돼. 네. 아. 예, 시청자님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윤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윤한 대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1월 24일 토요일, 26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02-2077-6392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ENL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의 소장님과 함께할 거고요.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가장 핫한 지역 하면은 뭐 강남 재건축도 있지만 바로 한남 뉴타운 들 수 있겠는데요.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곳이 바로 이 한남 4구역입니다. 4구역 매물 준비했는데요. 30평대 갈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한남 뉴타운 4구역 가볼 거고요. 이수희 소장께서 오늘 두 곳 준비하셨어요. 어느 곳입니까? 네,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준비한 매물은 그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 일가입니다. 상업 용지가 많기 때문에 중공업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 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한강변에 가깝기 때문에 한강변의 개발 계획의 후광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포구 합정동 준비했습니다. 복합 개발이 다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구 유입과 임대가를 맞출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갖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소장님의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올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으로 내다볼 수 있겠네요.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러 갈게요. 이수희 소장님,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일단은 본 지역 같은 경우는 뛰어난 교통을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뛰어난 교통이라고 하면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도로망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 숲역과 뚝섬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지금 개발 압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돋보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한강변에 가깝기 때문에 한강변 개발 계획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호강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볼 수 있는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지 여건 저희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2호선, 분당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주변 지역도 좀 구체적으로 봐주세요. 네, 교통도 편리한데 환경 또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앞쪽으로는 서울 숲이 있고 그리고 또 뒤쪽으로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숲과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를 갖고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 환경은 물론 교통까지 옛날에는 그 공업단지가 많아서 아파트형 뭐 공장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굉장히 부촌으로 거듭나고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데가 바로 갤러리아 포레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 접근성도 좋고 한강 조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가만 해도 굉장히
20억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그 근처에 두산 트라마젤 같은 경우도 34평이 14억 정도 하니까 주변 입지가 개선이 되면서 그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는 건대 그리고 한강 그리고 지금 부대시설, 편의시설, 이마트, 홈플러스 등 이런 것들이 잘 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편리하게 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도로망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은 물론 여의도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주로 업무지로서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계속 입지가 상승되면서 이쪽으로 지금 유입하시는 인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이 이전에 공업단지 많았다고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앞으로 개발될 것도 만만찮게 많다고 들었는데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뭐 강북의 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개발이 지금 계속 진척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분당선이 되면서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정거장만 가도 분당선을 한정거장만 타고 가도 압구정역이 나오기 때문에요. 강남의 접근성이 그만큼 뛰어나고요. 도로를 타고 가도 강남까지는 불과 15분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 지역이 지금 각광을 계속 받고 있고요. 중공업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 그 블록들 단체가 지금 뭐 전세 임대가들을 많이 맞출 수 있는 신축들이 지금 속속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월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잘 맞출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투자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의 정비구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성동구 전략정비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면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30층에서 50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요. 조망권과 개발 여지 상권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매물까지 미치는 후광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섬 상업용지 자체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중에서 지금 개발이 된 데가 갤러리아 포에가 속해져 있는 1구역인데요. 앞으로 2구역, 3구역 사업성 때문에 계속 추진 중이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제 투자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개발을 재개할 것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림산업과 부영 쪽이 지금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초고층 건물, 갤러리아 포레 같은 그런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가치 상승이 굉장히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지역들도 살려서 그런 타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도심 재생 산업을 통해서요. 산업타운을 만들 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구두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산업타운 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래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건물 보러 갈게요. 올해 4월에 날씨 좀 따뜻해지면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은 방 2개 거실 구조로 지금 지어질 예정이고요. 그 CCTV나 그리고 고급 자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도 굉장히 알맞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또 도로가 넓기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개방감과 체감감도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가격은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 매물 정도 되면은 2억 5천에서 7천 정도까지는 가는데요. 본 매물의 분양가는 2억 4천이고요. 전세를 놓으신다면 좀 적게 놓으신다면 2억, 높게 놓으신다면 2억 1천까지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억 1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액인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월세는 강남보다는 약간 떨어지는데요. 3천에 80에서 85 정도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최대로 활용하시면 1억 6천까지 활용하시니까 소액인 5천만 원으로 투자하셔서 한 임대 수익률 8%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이거 하나만큼은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라.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부촌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라서 부촌처럼 보이는 환경도 있지만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또 산업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된 분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 지역이 지금 임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80에서 85 정도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개발될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물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다음은 김연아 수장님의 매물입니다. 어느 곳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한남 뉴타운 4구역입니다. 다가구 주택이고요. 95년도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3층 건물 전체입니다. 매매 금액 볼까요? 6억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2억 2,3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억 9,7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장점들이 있는 매물인가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수장님, 투자 포인트 먼저 점검해 주세요.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우수한 사업성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했을 때요, 제가 낸 금액보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결과물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 다른 구역에 비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비교적 다른 구역에 비해서 평지인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본 매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바로 30평대를 갈 수 있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4구역 같은 경우는요, 분할 다세대가 뭐 그렇게 3구역에 비해서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30평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원빌라를 보유하시더라도 30평대를 갈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건데요. 30평대나 40평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투자 성향을 따져서 한번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30평대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면에서 매매 가격 6억 5천만 원인데요. 앞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7억 원 이상을 선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예상하시면은요. 앞으로 입주 시점에 아까도 뭐 우리 수희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수동 지금 14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분양 가격이 30평대 분양 가격이 14억 원인데요. 이 지역 역시 14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만큼 증여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물이 위치해 있는 한남 4구역이라는 지역의 특징 점검을 드릴게요. 입지적인 좀 장점들 꼽아주신다면요. 이 지역은 바로 5구역과 맞닿아 있고요. 3구역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런데 민족공원과도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한강변과도 가깝고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3구역과 마찬가지로 중심 상업지역이 들어서는데요. 중심 상업지역이 들어서는 그 상가들 분양이 조합원 혜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 분양 물량도 많은 거에 비해서 상가 분양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합원 혜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강남 재건축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개별성의, 그러니까 투자가 모두 아파트잖아요, 재건축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연립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하시면은 굉장히 알짜배기, 그러니까 나중에 큰 수익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 한번 알아봤으면 네. 좋겠어요. 한남 뉴타운 4구역이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요거 좀 체크해 주세요.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도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사업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대신에 이제 3구역 같은 경우가 오히려 4구역 가격을 치닫고 올라가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업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는요. 보름 만에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경우거든요. 그만큼 사업 진척도가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진행 상황으로 보면 2009년에 이미 서울시에서 공모한 설계자, 그러니까 당선작을 그 토대로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 심의가 굉장히 단축될 것으로 보여져서 3구역과 4구역에 들어선 중심 상업지역의 개발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3구역과 개발 진행이 거의 비슷하게 나아가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드리면요. 2015년 1월 6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2015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사업 시행 인가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 2016년 3월입니다. 3월 정도에는 시공사 선정이 예상되고 있고요. 2019년, 그러니까 2016년 12월 정도에 관리 처분을 지나서 약 2019년이나 2020년 정도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얼마 전에 부동산 3법 통과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한남 뉴타운 4구역도 분명 뭔가 수혜지로 꼽히는 곳도 가운데 하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호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정리 좀 해주신다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3법 통과에서 일반 분양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용적률 상향 20%도 남아있거든요. 상향할 그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향까지 포함된다면 일반 분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혜택이 조합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그 결과는 바로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의 바로 그 큰 호재거리죠. 민족공원이 2018년 빨리 그 임시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호재도 같이 맞물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의 바로 4구역 바로 위입니다. 4구역과 바로 그 정수장학회라고 있어요. 그 옛날 기술대, 기능대학인데 기능대학 바로 그 옆에 청아아파트가 있는데 청아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그 수송단 부지인데요. 수송부지인데 킴프킴 자리에 일본의 록봉기 힐처럼 개발을 올해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4구역, 3구역, 2구역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이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그 록봉기 힐스에 대한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이 지역의 분양가도 같이 일반 분양가도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지금 조합원들의 매물을 매입하셔서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한남 뉴타운에 신분당선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서 있는 뭐 중앙선도 있죠. 한남역도 있고 이태원역 6호선도 있지만은요. 신분당선에 의해서 대중교통으로의 편리성이 더욱 확대되는 그런 그 호재도 같이 작용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남 뉴타운 4구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건물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건물 그래도 좀 봐주시고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매물인가 가격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92년 비교적 굉장히 젊은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젊은 건물. 예. 네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제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제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지어진 매물입니다. 3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건물 상태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도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같은 평수의 다른 그 다가구 주택보다 감정 평가가 높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확률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 조합원 분양가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증금 2억 2,300만 원에 월 15만 원 임대 중인 상태입니다. 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매매 가격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6억 5천만 원이고요. 추가 부담금이 1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대출 이용하게 되면 실제 투자금이 1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보면은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묻어두신다 생각을 하시면 대출 이용 안 하시고 약 4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 길게 장기간 재테크에 쓰셔도 괜찮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남 4구역. 너무 좋죠. 갈수할 때만 너무 좋은데 사가 말까 아주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것만 알고 투자를 하라. 유의점 한 가지만요. 지금 이제 3구역밖에 진행이 많이 눈에 보일 정도 진척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3구역으로 많이 몰려갔거든요. 근데 3구역보다 사실 사업성은 4구역이 좋습니다. 뭐 성경 뭐 구절에 뭐 늦은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 이 문구처럼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사업 건축 심의를 그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조합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4구역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그 가격대가 그 단기간에 많이 오른 다른 구역보다 자, 이 구역을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4구역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시 정리하시죠. 다시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합정동 매물 보시죠.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6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고요. 올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매물 한번 볼까요? 이수희 소장님 추천 포인트는요? 네, 일단은 마포구 중에서 4대 성장 거점 중에 하나이긴 합정동 매물입니다. 4대 성장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미래 가치가 돋보인다는 추천 포인트를 제가 들 수가 있겠고요. 복합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복합 개발 자체가 고용인원 창출을 할 수 있는 복합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실 없는 투자가 가능한 그런 추천 포인트를 또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다면 풍부한 임대 수요 때문에 리스크도 없고 한강변도도 이번이 가깝기 때문에요. 그리고 업무 지역까지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겠습니다. 네, 26호선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입지적인 여건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네, 일단은 2호선, 6호선 합정역을 도보 7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근처에도 홍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경의선과 공항철도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각적으로 지금 도로망의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산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강남의 업무타운을 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한 도로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한강변이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지금 상암 DMC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난지도 공원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까지 굉장히 잘 맞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타운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유명한 대학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대, 이대, 홍대 등 내노라는 대학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배후 주거지에서 굉장히 선호를 받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상권 같은 경우는 메세나폴리스를 기점으로 해서 합정 상권 그리고 홍대 상권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부대시설까지 굉장히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미래 매물같이 끌어올릴 만한 어떤 호재들도 많아야 되잖아요. 네, 많죠? 많죠. 일단은 제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것이 합정동 균형 발전 촉진지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합정역 일대 자체가 굉장히 초고층 건물이 주상 복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원 창출이 되면서 집가 상승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발 호재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쪽 지역에 되게 좀 심층적으로 좀 보자면 다른 것보다는 홍대 상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전에도 지금 백년 상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홍대 상권이 굉장히 탄탄했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탄탄해지면서 몰림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서요. 그쪽 집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지역으로 집가 상승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합정동이기 때문에 홍대 상권의 부활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합정 상권도 굉장히 많이 가치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후광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암 DMC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첨단 IT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 복합 쇼핑몰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당일리 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화가 들어가면서 위쪽으로는 공연장이라든지 도서관이 들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합정역 부근 일대나 그리고 홍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일리 발전소까지 한다면 지역의 명물이 되면서 외국인 자본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유입과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미래 가치가 앞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 역시 올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건물 지어지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좀 내외부가 좀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방 2개의 거실 구조로 해서 좀 저녁이 좀 좋게 나올 편이니까요. 아마 시립주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변을 양쪽에 끼고 있는데요. 도로변 자체가 2개다 다 널찍하기 때문에 주차 굉장히 편리할 것이고 개방과 체감감도 굉장히 탁월할 거로 보여집니다. CCTV 설치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세탁기 정도는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세를 놓으셔도 굉장히 편리한 구조를 갖고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은 지금 저희가 그쪽 지역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억 5천대에 가고 있는데 분양가는 2억 3천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시면 2억 정도 놓으실 수 있으니까 소액인 3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월세는 3천에 80 정도는 무난하게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활용하시면 1억 5천에서 6천 정도, 만약에 1억 6천 활용하신다면 소액인 4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예상 수익률은 한 9%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마포구 합정동 매물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이 매물에 대한 유의점도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네,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는 4대 성장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가 얼마나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개발 같은 경우는 속도가 아무래도 진행 중이니까 그 진행되는 시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한 5년을 좀 바라보시고 임대 수익 받으면서 차익을 받는다 이런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은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매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매물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세 가지 매물 점검해드리고 있어요. 방송 이후에도요. 2077-6392번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 주시면 매물 정보 다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